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영양제와 약 없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만 각자 제거해주면 약과 영양제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낮출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는지 오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5가지 다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몇 가지만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면 아마 약이나 영양제 없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혈당을 높게 올리는 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혈당 높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당뇨가 안 걸리고 고지혈증이 먼저 오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인 밥이나 빵, 면, 과자 섭취가 높고 콜라, 주스 등 달달한 음료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운 이유는 당화, 영어로는 글라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혈액에 있는 높은 당이 간으로 돌아오는 LDL에 들러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혈관 안에 LDL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간이나 아니면 지방조직, 근육 이런 데 가가지고 흡수가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간에 왔는데 어떠냐면은 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정제 탄수화물 음식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당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여러 곳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DL에도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게 뭐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으면 헤모글로빈 A1C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LDL에도 이게 LDL이면 여기에도 이 당이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 LDL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간에 그냥 간이 LDL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가 이 간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LDL을 잡아서 넣으려고. 그런데 이 LDL이 이렇게 글라이케이션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 수용체로 왔는데 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용체에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당이 여기 못 달라붙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게 못 달라붙어요, 수용체에. 그럼 LDL이 어떻게 돼요? 붙지 못하고 계속 이 혈관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고탄수화물 섭취자는 탄수화물 대사를 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활성산소가 이 LDL을 또 산화시킵니다. 그러면 산화된 LDL이 동맥 혈관벽에 이런 LDL이 혈당을 높게 피크 치는 사람들은 혈관 손상도 되게 잘 생기거든요. 이렇게 손상 있는 이런 데에 막 가서 붙어서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떡져서 혈관을 좀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상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혈관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된 LDL이 동맥혈관 벽에 붙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아무튼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LDL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만약 당뇨가 있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내가 그 고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이런 혈당을 높게 치는 음식을 자주 먹는 이유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먹는 밥이나 빵, 면, 과자, 달달한 음료수 이런 양을 평소에 절반 정도로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양을 단백질과 질 좋은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로 대체해서 좀 포만감 있게 배를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밥을 제외한 빵 아니면 면, 과자
단 것은 당분간 완전히 끊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절반만 드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쌀국수를 먹는다고 하면 면을 절반은 덜어내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리고 대신 숙주하고 고기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득 넣어가지고 한 그릇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다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 하루 중에 좀 릴렉스한 시간이 별로 없고 좀 긴장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콩팥인데 신장인데 이 신장 위에 이 부신이라는 호르몬 생산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반응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코티졸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재료로 쓰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 코티졸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재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냐?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가 스트레스 원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첫 번째는 직장, 그러니까 과로하거나 아니면 상사 스트레스가 있거나 직장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기도 어렵고 내가 가족하고 분리해서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릴렉스도 잘하고 스트레스 좀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로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자연과 많이 접촉하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코티졸 레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숲속 산책이나 아니면은 등산, 뭐 계곡 탐방, 캠핑도 좋고요. 요즘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나 황토길 조성을 많이 해놨던데 그런 황토길에 맨발 걷기 같은 거, 그런 게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신체 활동인 운동, 이것도 스트레스를 잘 줄여주고요. 뭐 흔하게 말하지만 명상도 코티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코티졸 레벨을 줄인다 하는 것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술이나 아니면 환경독소 이런 것들 많이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약물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즉 간에서 처리할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이 정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술, 독소 이런 것들을 이 간에서 처리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 말했던 LDL 같은 지질 단백질 재생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이거는 후순위라는 거예요. 일단 독소를 먼저 처리하고 술을 해독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처리해서 저장하는 일이 생존에 있어서 더 먼저 일어나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이 간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LDL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때요? 혈류에 이 LDL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술도 자주 마시면서 매일 라면, 빵, 국수, 떡 등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데다가 내가 병원약까지 자주 먹는다? 이러면 진짜 LDL 높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따라서 이런 원인이라면 술을 당분간 끊고 식품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음식을 좀 클린하게 간에 좀 무리가 안 가는 좀 식재료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에 좋은 식재료는 지금 화면에 적어서 띄워 드릴게요. 이거 참고해서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도
깨끗한 물로 잘 드셔주시는 게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다행히 생수도 많이 먹고 정수기 물도 많이 먹는데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필터된 물 드시는 거, 깨끗한 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적어 두시고 주위에 콜레스테롤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습관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공유해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간세포에서 LDL 수용체 발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 갑상선 호르몬이 간에 영향을 미쳐서 이 수용체를 얼마나 발현하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4개 나와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2개만 발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수용체가 잘 발현하면 LDL이 간으로 돌아왔을 때 훨씬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고 혈액 내 농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게 쉽겠죠.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LDL 수용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혈액에서 LDL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해서 이 혈관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이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또 담즙산으로 전환시켜서 내보내는 데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간에서 원래 이렇게 해서 12지장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담즙을. 이 장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12지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12지장으로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담즙이 이 지방을 유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그런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내보내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런 전환 과정도 느려지고 몸에서 콜레스테롤 제거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관리를 잘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이라면 병원에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혈액 수치가 정상이라도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 민감도가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 미네랄 균형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는 신체 내의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 갑상선을 좀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을 일으키는 튀긴 음식,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류를 그래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잘 먹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두 번째 원인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부신 기능이 감소해도 또 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간, 부신, 갑상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신을 위해서도 잘 쉬어주는 게 또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신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저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높다면 그래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취침하시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수면은 좀 챙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의 5번째 특징은 앞에 갑상선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높은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튀김류 잘 드시는 분들, 달달한 음료나 음식,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 더 보태자면 담배 피시는 분들,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시거나 그런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건강상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담배 피시면 금연하는 거, 그리고 술도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줄이시는 게 약과 영양제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은 신체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염증 감소도 되니까 수치를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염증을 올리는 요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살을 빼면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콜레스테롤 약이나 영양제 없이 낮추는 방법. 첫째, 혈당 올리는 음식 섭취를 줄인다.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다. 셋째, 간에 부하를 주는 술이나 식품 첨가물 등을 줄인다. 넷째,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만약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다. 다섯 번째, 담배나 술을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끊는다. 여섯째, 운동을 한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몇 개만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본인이 이 안에서 내가 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지를 찾은 후에 그에 맞게 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영양제까지 드신다면 더 빨리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영양제 조합을 제가 좀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